안녕하세요. 저는 극지연구소 전미사라고 합니다. 우선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갑고요. 제 얘기가 지금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원래는 의학과에 이제 단백질 합성 쪽으로 일을 했었었는데요. 그 연구에 있었었는데 그 교수님들마다 이제 사업이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게 사업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사업이 마지막에 되면서 이제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극지연구소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셔서 극지연구소에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됐어요. 들어가서 처음에는 제가 단백질 쪽 일을 했었으니까 단백질 쪽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샘플을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현미경을 다른 분이 보고 계셨는데 원래 현미경인데 위에 모니터가 있거든요. 그 모니터를 보는 순간 근데 얘네들이 이 추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 극지연구소에 약간의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긴 계기였거든요. 그 이후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다산기지를 가게 됐어요.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가자마자 보통 이렇게 그 밖으로 연구를 하러 나가면은 연구활동 하러 나가면은 북극 같은 경우에는 북극곰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북극곰을 발견하면은 그때는 저는 이미 나는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가자마자 하는 게 이제 사격. 그러니까 거기서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꼭 가면은 뭐 2인 1조나 3인 1조로 다니고 한 명은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. 네,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은 여름이라 이렇게 따뜻한데 겨울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얘네들이 생육을 할 수 있는 걸까? 성장을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전공을 좀 생각하면서 저 이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던 차에 이제 세종기지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1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같이 가시는 연구자, 그러니까 대장으로 가시는 분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갔었어요. 전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. 왜 가려고 하는데?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여기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희가 지내는 패턴이 있잖아요. 그거랑 같이 얘네들도 추운 극지에서 적응을 하면서 이제 그 단계별로 얘네들도 성장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 못하면은 그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이해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. 그렇게 1년 넘게 계속 가고 싶습니다. 이렇게 설득을 계속 했어요. 그래서 2차 테스트도 우여곡절 끝에 끝나고 3차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극지연구단으로 갈 수 있다는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세종기지에 2009년 말에 가게 되었어요. 근데 세종기지는 거기가 이제 남극은 대륙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? 남극은 땅 위에 얼음이 이제 덮이는 거고 북극 같은 경우는 해예요. 바다인데 바다가 얼어서 북극이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남극이라는 약간의 동경 같은 게 생기잖아요. 얼마나 추울까, 혹은 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가고 난 이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거기가 갇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한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요. 뭐 블리자드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. 그 눈바람이 오면은 나가지 못해요. 그러니까 보통 저희 차 타고 가면은 시속 한 60km 정도의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불어와요. 그게 보통 블리자드의 바람이거든요. 그리고 좀 심할 때는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맞을 때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왔고요. 그리고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한국에도 이제 세빙선이
생겼잖아요. 아라온, 아시겠지만 아라온이 생겼는데, 아라온이 이제 물자 보급을 하는 그 역할도 하지만 남극해나 북극해에 이렇게 가면서 연구하는 것도 해요. 근데 거기에는 보통 한 40명, 5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요. 보통 한 번 항해를 하면 짧게는 20일 정도, 길게는 한 2달 반 정도를 항해를 해요. 어느 순간, 어느 그 위도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도 안 되고 외부와의 연결이 아예 끊어지거든요. 그때부터는 계속 연구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이렇게 정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쭉 만들어 놓고, 만약에 남극해를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연구 정점을 찍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가는 이동 거리가 뭐 하루가 걸리는 데도 있고 3시간이 걸리는 데도 있고 4시간이 걸리는 데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배가 도착해서 정점에서 샘플링을 하고 나면 저희 일이 시작이 돼요. 근데 그게 생물량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, 적은 데 같은 경우는 뭐 1~2시간 정도면은 실험이 다 끝나는데,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6시간, 7시간도 걸리기도 해요. 그러면은 정점이 2~3시간 걸리는 가까운 정점에서는 생물량이 많으면은 한 4일, 5일을 밤을 새서 일을 하기도 해요. 제가 극지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. 제가 보기에는요,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제가 극지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도 그렇고 기지도 그렇고 갇혀 있는 공간이거든요. 날씨가 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생활관 내에서 하루 종일, 이틀 정도 못 나올 때도 있어요. 못 나올 때도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일 보던 사람들을 24시간 보는 거예요. 제가 보니까 한 1년 동안 그 대원들이랑 지냈던 게, 제가 저희 아버지랑 20년 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더라고요. 보통 자는 시간 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부시시한 모습부터 진짜 힘들 때건 좋을 때건 뭐 보게 되니까, 아무래도 그 갇혀있는 환경이라는 게 사람과의 사람 간의 일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, 이제 감정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 극지에 가서 느꼈던 거는,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그게 제일 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. 뭐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니까 다른 거는 당연한 거고,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정말 안 되더라고요. 처음에는 사람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점도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다 다른 대원들은 다 남자고 저 혼자만 여자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, 하역을 할 때 테이프 있잖아요. 테이프를 하나를 가지고 다녔어요. 항상 테이프 하나 하고, 그리고 가위 하나 하고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. 왜냐면 테이프랑 가위는 어디든지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구 테이프 가진 사람 없어? 누구 가위 가진 사람 없어?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저 가지고 있어요. 저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테이프랑 가위가 없을 때는 미사 어디 갔어?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,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거를 좀 이렇게 유도하고자 했었어요.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, 어울리면서 하다 보니까 더 그분들도 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동생처럼 챙겨도 주시고 예뻐도 해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. 내가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. 극한의 상황이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든 내가 그거를 이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필요할 때 나를 찾게 되고, 그렇게 되더라고요. 순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저는 지금 조금 소소한 꿈이 있다고 하면은 제 연구를 누가 봐도 이제 정말 어린 친구들이 봐도 남극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지? 우리나라에서 좀 이걸 하는 사람이 있나? 했을 때 거기 극지연구소에 전미서 씨 있잖아요.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지금은요. 그래서 그게 제 꿈이고, 앞으로 제가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, 끝은 항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제가 웃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언젠가 그 타이틀은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힘든 상황이
지치시더라도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해서 그리고 미래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자 하는 공부에 열정을 쏟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북극이랑 남극에 있는 다산기지랑 세종기지 둘 다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, 그러면 각 기지마다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. 다산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처럼, 소규모의 마을처럼 되어 있고 그 마을에 다른 기지들이 상주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뭐 스위스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는 마트가 있습니다. 기념품점이 있어서 마트가 있어서 거기서 뭐 음료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걸 살 수가 있어요.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세종기지가 있는 곳에 그 주변에 다른 기지가 없어요. 그러니까 같은 땅 안에는 다른 기지가 없어요. 배로, 그러니까 조디악이라는 공호보트를 이용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바다가 완전히 얼었을 때는 뭐 스키드라고 해서 이렇게 얼음에서 타는, 눈에서 타는 스키장 같은 데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타고 가거나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. 영화 남극일기에 나오는 모습이랑 실제 남극에서 생활하시던 모습이랑 많이 다른지?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블리자드가 불거나 하면은 아예 나갈 수도 없고 출입 현관문이 있어요. 쇠로 된 현관문인데 그 현관문을 열면 순식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 몸이 그 문잡이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몸이 이렇게 훅 날아가요, 밖으로.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영구동을 정말 가야 된다, 아니면 정말 빨리 일을 해야 된다,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2인 1조나 3인 1조로 나가서 진짜 블리자드 많이 불 때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, 왜냐면 서 있으면은 이게 휘청휘청거리잖아요, 사람이요. 그러다 보니까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가서 일을 하거나 뭐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오고. 극지에서 생활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활과 많이 다를 것 같은데,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. 그 세종기지의 건물 자체가, 거기 있는 모든 건물들은 컨테이너를 만드는 가건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.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옆에서 진짜 그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생명창이 생기잖아요. 정말 대장님 코 고시는 소리, 총무님 방귀 뀌시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.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. 내가 전화통화하는 것도 다 들리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이불을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서는 안에 스탠드 같은 거 켜놓고 이제 전화통화 하거나 이렇게 되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혹시라도 극지에 꿈을 가지고 계시면 그때쯤이면은 좀 시설이 괜찮아지지 않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